호모 아로소리입니다.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국 전쟁부 장관님에서 나온 블록체인 전쟁, 비트코인은 신호탄이고 파이코인은 디지털 영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거대한 지정학적 흐름은요, 제가 작년에 거듭 강조했던 디지털 영토 연구가 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현실이 되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새로운 디지털 제국의 설계도, 그 자체에 관한 움직일 수 없는 팩트입니다. 기존의 물리적인 영토가 디지털 코드로 전환되는 이 거대한 세계 패권의 이동, 그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정확히 4월 30일에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직접 한 발언입니다. 비트코인이 군사적 전력 투사 도구냐는 의원의 질문,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에 맞서서 비트코인 전력 우위를 확실히 확보하려 하느냐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에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yes and yes, 그렇다 그리고 그렇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 전쟁부, 즉 국방부의 심장부에서 블록체인을 이제 공식적인 국가 안보 인프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무기화하거나 반대로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는 수많은 군사적 작전이 현재 미 국방부 내부에서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인정한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블록체인은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적국을 타격하고 우리를 방어하는 가장 크리티컬한 국가 안보 인프라로 완전히 격상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2020년 4월 22일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제독의 의회 청문회 증언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문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군이 이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군용 노드를 직접 운용하고 있다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명백한 사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대중들은 흔히 미군이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군 자본을 불리려고 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파파로 제독은 그 목적이 채굴이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바로 모니터링, 네트워크 보안, 보호, 그리고 작전 테스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 노드를 적성국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고 역으로 적들의 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최전방 초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드가 곧 무기이자 방어막이며 미국의 전력 투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최전선 거점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2025년 15월에 올렸던 연구 내용들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물리적 국경선은 이미 붕괴하고 있으며 노드와 비수탁 지갑, 그리고 인간의 신뢰 그래프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가 곧 다음 세대 국가의 디지털 영토가 될 것이라고 아주 단언했었죠. 지금 2026년 현재 미국 전쟁부의 연이은 공식 발표와 기밀 해제 정보들은 제 당시 분석이 정확하게 옳았음을 완벽하게 검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 생태계는 결코 민간의 가벼운 장난감이 아닙니다. 국가의 핵심 권력이 직접 개입해서 기존 영토의 개념을 프로토콜과 노드 위로 통째로 이식하는 세계 패권의 구조적 이동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미국은 하필 비트코인을 선택했을까요? 비트코인은 이제 대중의 눈앞에 완전히 노출된 일종의 공개된 전장입니다. 작년인 2025년 3월에 이미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완전히 별도로 분리해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일상에서 쓸 미래의 상거래 운영체제가 아닙니다. 대중의 맹신을 철저하게 이용한 고도로 상품화된 자산으로 이미 굳어졌습니다. 미국 전쟁부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적성국의 불법 자금, 북한과 이란의 랜섬웨어, 제재 회피 자금을 낱낱이 추적하고 압수해서 미국의 전략 비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개 군사장부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투명한 블록체인 장부를 통해서 전 세계의 범죄 자금과 적국의 돈줄을 실시간으로 아주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에너지 기반의 작업 증명, 즉 POW 방식의 비트코인과 지분 증명, 즉 POS 방식의 이더리움을 구조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공개 군사장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 이더리움 같은 POS 네트워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미국 금융 패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POS는 본질적으로 자본이 곧 검증 권한을 갖는 구조입니다. 막대한 자본을 쥐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 월스트리트의 거대 ETF, 그리고 커스터디 업체들이 지분을 쓸어담는 순간 네트워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검증 권한 자체가 미국 제도권 자본의 통제 안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수학적이고 자본적인 구조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거대한 구조가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이 빙산 메타포에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수면 위에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저 금고들, 저것이 바로 상위 10%의 공개 가능한 전장, 즉 비트코인입니다. 미국이 공개 청문회에서 굳이 떠들썩하게 비트코인 노드를 운용한다고 언급하는 진짜 이유는요. 비트코인의 군사적 감시 효용성이 이미 다 노출되었고 공개적으로 써도 될 만큼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핵심 전략은 절대로 청문회에서 떠들지 않습니다. 수면 밑에 숨겨진 90%의 거대한 비공개 심층 본체가 진짜입니다. 진짜 미래 패권은 코인이 아니라 인간의 신원, 비수탁 지갑, 그리고 개인 간의 신뢰 그래프를 장악하는 심층 시스템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공개된 비트코인 전선 뒤에 조용히 숨겨진 진짜 미국이 장악하려는 인간 중심의 딥코어, 그것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이 거대한 심층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배해 왔는지 그 확고한 역사적 패턴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아주 명확한 4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안보와 정보기관의 뼈저린 필요성이 먼저 발생합니다. 둘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인 달파나 미 국립과학재단 같은 핵심 기관에서 막대한 초기 자금을 조용히 쏟아붓습니다. 셋째, 이 기술은 대학 연구실을 거쳐서 친근한 민간 스타트업의 흉태를 띈 채 대중적인 실험으로 세상에 툭 던져집니다. 넷째, 대중이 그것을 일상적인 편리함으로 완전히 받아들일 때쯤 그 기술은 이미 전 세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글로벌 표준 운영체제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이 그랬고 GPS가 그랬고 자율주행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소름 돋는 패턴은 지금 블록체인과 인간 신원증명 시스템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타임라인 하나를 보시죠. 2004년 2월 4일, 이날 미 펜타곤의 달파는 라이프로그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발표합니다. 이 라이프로그가 뭐냐? 개인이 보고, 듣고, 읽고, 구매하는 모든 삶의 궤적을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묶어버리려던 무시무시한 군사적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정확히 같은 날 민간에서는 마크 주커버그의 페이스북이 세상에 공식 출시됩니다. 인간의 일상을 통째로 데이터화하겠다는 그 거대한 군사적 상상력이 페이스북이라는 아주 친근한 SNS 플랫폼에 탈을 쓰고 전 세계 30억 명의 삶을 자발적으로 장악하는 거대한 민간 데이터 레이어로 완벽하게 이식된 겁니다. 현재 전 세계의 데이터 분석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대 기업 팔란티어 역시 이 패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2003년 미국의 대테러 작전과 정보기반 분석을 위해 설립된 군사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처음 출발했죠. 이들의 초기 자금은 다름 아닌 CIA가 직접 설립한 벤처 캐피털인 인큐텔에서 전폭적으로 나왔습니다. 팔란티어의 첫 번째 플랫폼인 고담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표적을 추적하기 위해 오직 CIA와 군 정보기관에만 독점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군사적 목적으로 탄생한 이 압도적인 감시망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전 세계 민간산업, 금융, 의료 시스템의 핏줄을 통제하는 글로벌 운영체제로 완전히 확장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의 필요가 민간의 근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의 완벽한 기술 장악 청사진입니다. 페이스북과 팔란티어가 과거의 데이터 운영체제였다면 앞으로 다가올 블록체인과 AI 시대의 통제 시스템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길은 스탠퍼드 대학교로 통합니다. 스탠퍼드 보안 컴퓨터 시스템 그룹은 명확하게 달파와 미 국립과학재단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합의 알고리즘 기반이 되는 SCP를 창시한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의 연구실은 달파 크래시 프로그램의 자금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의 창립자인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미국 국가 미래 인터넷 프로젝트인 NSF 포미 2020의 든든한 지원을 받던 스탠포드의 분산 시스템 연구 생태계 안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기술적이고 자본적인 계보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파이 네트워크가 결코 일개 민간 코인 프로젝트가 아님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통적인 작업 증명 방식은 막대한 에너지를 태워서 기계적인 해시레이트로 보안을 유지합니다. 감시를 위한 튼튼한 군사장부로는 아주 훌륭하지만 전 세계 인류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모두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고 폐쇄적입니다. 반면에 마지에르 고수가 완성한 연합 비잔틴 합의, 즉 SCP는 어떨까요? 이건 막대한 컴퓨팅 파워나 어마어마한 자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노드들 간의 신뢰 교집합, 즉 인간과 노드가 얽힌 신뢰 그래프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빠르고 가볍게 합의를 이뤄냅니다.
에너지를 무식하게 태우는 구시대적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인터넷 규모의 개방형 멤버십을 통해 전 세계 인류를 거대한 하나의 신뢰망으로 묶어버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기술 레이어입니다. 이 혁명적인 기술 레이어를 대중의 친숙한 일상 속으로 조용히 침투시킨 치밀한 설계자가 바로 니콜라스 코칼리스입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단순한 코인 마케터가 아닙니다. 스탠포드 컴퓨터과학과 박사이자 포스트닥터 연구원 출신의 세계 최정상급 분산 시스템 석학입니다. 그는 2018년에 스탠포드 최초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수업인 CS359B를 직접 개설해서 가르쳤고 무결함 분산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프레임워크의 초이 기반을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가 바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즉 HCI의 선구자라는 점입니다. 그 복잡하고 차가운 암호화폐 기술을 스마트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주머니 속 일상으로 거부감 없이 끌어들이는 완벽한 연결고리를 바로 그가 설계해낸 것입니다. 자, 파트 14입니다. 진정한 엔드게임, 인간의 온체인 접속권. 방금 우리가 기술의 계보를 확실하게 확인했으니 이제 국가 단위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직시할 차례입니다. 국가와 기술 패권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최종 단계는요. 검증된 100%의 진짜 인간을 블록체인 온체인 시스템 위에 완벽하게 올려놓고 그들에게 디지털 경제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또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이네트워크의 KYC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귀찮은 본인 인증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플랫폼 역량으로서의 KYC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통제 권력입니다. 원본 개인정보를 외부 기업이나 정부에 섣불리 넘기지 않으면서도 온체인상에서 지금 이 지갑을 들고 있는 소유자가 진짜 숨쉬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판정하고 검증하는 그 절대적인 판정권입니다. 과거 물리적 국가가 주민등록증과 여권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권리를 부여했다면 미래의 온체인 디지털 영토에서는 KYC가 완료된 비수탁 지갑만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게 됩니다. 파이는 글로벌 경제로 진입할 수 있는 접속 통행증, 그 판정권 자체를 이미 확고하게 쥐고 있습니다. 자율 AI 봇이 넘쳐나는 이 경제에서 당신이 진짜 인간임을 증명할 권한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은 봇과 자율 AI 에이전트가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고 스스로 거래하고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AI 경제 시대입니다. 이 엄청난 혼돈 속에서 당신이 코드로 이루어진 기계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인간임을 시스템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해야만 합니다. 딥페이크와 AI봇이 일상을 뒤덮는 세상에서 인간과 기계를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판별 능력을 가진 플랫폼이 미래 경제의 최상의 원력을 거머쥐게 되며 바로 그 권력의 중심에 지금 파이네트워크가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의 이 구조적 아키텍처를 한번 뜯어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코인의 구조가 아니라 미래 국가를 떠받치는 뼈대입니다. 완벽하게 KYC로 신원이 검증된 거대한 인간 네트워크, 기업들의 합법적인 온보딩을 위한 KYB, 여기에 더해 유럽의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법인 미카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네이티브 비스탁 지갑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자산과 접속권을 외부 간섭 없이 직접 통제합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 깔려있는 엣지 컴퓨팅 노드 인프라와 SCP 기반의 빠르고 저렴한 결제 정산 구조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인간과 기업, 자본과 컴퓨팅 자원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고도로 분산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운영체제인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 하나를 똑똑히 보시죠. 421000. 2026년 파이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실제로 살아서 가동되고 있는 파이 노드의 최소 개수입니다. 수십만 개의 노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평범한 개인들의 방 한 구석 PC 속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부를 기록하는 복사기 수준이 아닙니다. 기존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클라우드 대기업들이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하향식으로 독점하고 통제하던 구조를 완전히 깨부수고 전 지구적으로 아주 촘촘하게 흩어진 엣지 컴퓨팅 자산을 구축해낸 것입니다. 파이네트워크는 전 세계 수십만 명의 개인 PC를 거대한 디지털 영토에 살아있는 전초기지로 편입시키는데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 수십만 개의 노드들 뒤에 조용히 숨겨진 또 다른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000만 이상의 CPU 코어 수입니다. 1000만 개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보유한 이 엄청난 유휴 컴퓨팅 자원은 기존 암호화폐들처럼 단순히 장부 합의하는 데 낭비되지 않습니다. 파이 노드는 SCP를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우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남아도는 2천만 개 이상의 CPU 자원을 분산형 AI 학습 모듈 훈련과 방대한 컴퓨팅 작업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아주 영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개인 컴퓨팅 자원을 하나로 강력하게 묶어서 미래 AI 산업이 겪고 있는 물리적인 컴퓨팅 파워의 병목 현상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역사상 유례없는 진정한 분산형 클라우드 슈퍼컴퓨터가 탄생한 것입니다. 2020년 현재 파이 네트워크가 이미 달성해버린 이 압도적인 지표들을 보십시오. 무려 1770만 명이 넘는 KYC 검증 완료 파이오니어, 전 세계 1800만 명의 신원 검증. 여기서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은요. 109만 명이 넘는 진짜 인간 검증자들이 벌써 5억 2600만 건 이상의 신원 검증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중앙에 누군가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다른 인간을 검증하고 그 검증 노동에 대해 온체인 지갑에 실시간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완벽하게 닫힌 채로 스스로 작동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거대한 거시경제 국가가 이미 우리 눈앞에서 맹렬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거대한 인간 네트워크가 쉼없이 작동시키는 것이 이른바 AI 휴먼 인 더 루프 엔진입니다. 현재 글로벌 최고의 AI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크고 뚫기 힘든 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도화된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진짜 인간의 정교한 피드백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파이는 이미 KYC로 신원이 완벽하게 보증된 수천만 명의 막강한 참가자 풀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상 속에서 AI 학습에 기여하게 되면 파이 런치패드를 통해 보상이 즉각 분배되고 어떤 중개자의 개입도 없이 개인의 비수탁 지갑으로 즉각적인 온체인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파이는 지금 AI 산업의 가장 큰 병목을 시원하게 뚫어버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 데이터 공급망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스텔라 네트워크와 파이의 관계를 짚어보면 이 둘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한 쌍의 톱니바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텔라는 전 세계 중앙은행 자산과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위로 매끄럽게 올리는 아주 차갑고 정교한 하부 기술 프로토콜이자 금융 결제 레일입니다. 반면 파이는 그 스텔라가 깔아놓은 기술 레일 위에 수천만 명의 살아 숨쉬는 인간을 직접 온보딩시키고 그들 손에 비수탁 지갑을 쥐어주며 개인 간의 끈끈한 신뢰 그래프와 방대한 실물 생태계를 구축하는 살아있는 세포와도 같습니다. 차가운 기술적 인프라는 스텔라가 단단하게 닫고 그 위에 올라가는 거대한 인간 생태계는 파이가 완벽하게 장악하여 끝없이 확장해 나가는 아주 치밀하고 무서운 이중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작년부터 목이 터져라 외쳐온 새로운 디지털 영토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알던 지도상의 물리적 국경선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디지털 코드가 그 자리를 무섭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진정한 권력은 무기나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인간의 신뢰 그래프와 비수탁 지갑의 통제권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수십만 곳에 퍼진 노드들은 이 새로운 디지털 패권 제국의 가장 강력한 최전방 전초기지이며 온체인 위에 확고하게 올라간 완벽히 검증된 인간의 신원은 궁극의 국가주권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는 역사적 특이점을 이미 지났습니다. 미국 전쟁부가 비트코인 노드를 직접 운용하고 그것을 전력투사 도구로 쓴다고 청문회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발표했던 사건, 그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그 투박한 초기 전선이 이제는 대중에게 시원하게 공개해도 될 만큼 군사적 전략적 비밀성을 다 소진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세상의 주의를 끄는 아주 화려한 폭죽입니다. 진짜 본질은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대중의 눈이 닿지 않는 90%의 깊은 심연에서 조용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신원과 지갑, 그리고 방대한 노드를 장악하며 세상을 통째로 삼키고 있는 딥코어,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인프라로 설계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다가오는 폭발적인 AI 경제 속에서 당신이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진짜 인간이라는 시스템적 증명과 그 접속 권한이 없다면 당신은 단 1달러도 제대로 거래할 수 없고 어떠한 경제적 가치도 소유할 수 없는 투명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 절대적인 생존권이 걸린 미래 디지털 영토의 코드, 그리고 그 판정권은 과연 누가 통제하게 될까요? 지금 세계의 패권은 다음 1000년을 지배할 이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도를 이미 우리 눈앞에 완성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호모 아웃소르였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의 닫혀있던 통찰을 열어주었다면 멤버십 가입과 구독,
좋아요를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차가운 진실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